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을 때, 곤란할 때 시간이 안 가요.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여성분들 길에서 자빠져 보시라고요. 안 아프죠? 그때는 시간이 안 가죠. 몸에서 뭐가 흐르는데 안 아파요. 이게 빗물인가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벌떡 일어날 수 있고 피난다 이런 게 들려요. 혹시 저의 누나 이름이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이 있던데 아세요? 이름이 뭐 혹시 김미자 다 아시네요. 그 퀄리티 떨어지는 이름을.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누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전 누나가 4명이에요. 우리 남성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저희 누나 있는데 아니 이혼해서 솔로거든요. 그래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요. 조카들도 다 커서 이제 자유로워요. 누나가 다음 달에 군대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누나, 막내 누나 외에는 방송에서 거의 얘기한 적이 없어요. 포프리쇼에서도.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만 전 형이 있어요. 근데 제가 형이 있다고 얘기한 적도 거의 없어요. 심지어는 포프리 사장님이 저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포프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닮아서 형 동생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사장님 보고 동생이다라고 하면은 엄청 좋아합니다. 엄청 좋아해요. 진심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. 저는 친형이 한 명 있는데 한 번도 친형 얘기를 방송에서는 한 적이 거의 없어요. 왜 그럴까요? 사람들은 어떨 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? 사연이 있을 때 참 어린 친구가 진국인 답을 하네요. 보통은 사이가 안 좋을 때, 뭐 안 친할 때라고 하는데 사연이 있을 때라고 하네요. 정확한 말이죠. 저는 그 미자 누나 외에는 다른 누나들하고 원활한 관계가 사실 없어요. 그리고 형하고도 조금 그래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. 왜 6명의 형제가 있는데 김미자만 얘기하고 나머지 누나들은 얘기를 안 하고 형의 존재는 아예 말한 적도 없거든요. 사람들이 기준으로 나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상처인 것 같아요.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성격도 상처를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기도 하시죠? 뭐로 인간은 또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? 결혼하기 전, 결혼하고 나서, 그리고 아이를 아주 지혜비 같은 놈을 낳기 전, 그리고 낳고 나서,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을 했던 때가 있고 또 이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결혼을 기준으로, 이혼을 기준으로, 아이의 탄생을 기준으로 뭐가 막 다르죠. 그리고 살쪘던 때, 또 살 빠졌던 때, 이런 기준으로 사람은 뭐가 다 나뉘는데요. 저는 좀 상처 아닌 상처, 그때는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. 제가 서울에 24살에 음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 처음에 누나하고 형한테 조금 상처 아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. 저희 집은 형제들이 많아도 서로 연락 안 하거든요. 그리고 문자가 오면 이건 사건이 터졌다거나 돈을 내라는 뜻이에요. 단체로 돈을 걷는다? 아니면 뭔가 집안에 문제가 터졌다. 아버지가 또 사건을 일으키셨다. 그래서 저희 집은 서로 문자가 안 오거나 전화가 안 오는 게 잘 지내는 거예요. 서울에 처음에 올라왔는데요. 이제 누나가 식당을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누나는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. 이제 성악과 들어가려고.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누나는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좀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러고는 학교를 들어가고 다시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누나는 식당에서 또 일을 했어요. 그리고는 자취생은 뭐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식당을 하니까 과일도 되게 많고
그 소쿠리 같은 거에 그 한국 사람들이 거의 유일하죠. 고기 뭘로 자르죠? 가위로 자르잖아요. 근데 이제 그 가위랑 집게가 있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제가 그걸 해 먹으려고 새 거를 이렇게 집게 하나 가위 하나를 딱 가져갔는데 누나가 왜 손님이 써야 되는 좋은 걸 네가 가져가냐요. 그걸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때 이제 시간이 멈추면서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. 아, 그러면서 이게 제 역사가 나뉘더라고요. 가위 때문에. 지금 얼굴 표정이 참 쪼잔한 놈이다. 너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이제 그 사건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가 있었죠. 이제 그런 게. 그래가지고 사람이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시간이 천천히 가는 때가 있어요. 언제 천천히 가죠? 자기가 싫어하는 상황일 때. 우리 근데 친구는 포프리쇼를 많이 본 거예요? 원래 영민한 거예요? 우리 친구 몇 학년이에요? 초등학교? 오늘 누구랑 왔어요? 아빠하고, 형하고, 엄마하고. 다 친가족이죠. 근데 4학년 친구인데. 포프리쇼를 우리 마이크를 한번 줍시다. 포프리쇼는 누가 오자고 해서 온 거예요? 엄마가 갑자기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왔어요. 엄마가 갑자기 가자고 그랬어요? 네. 한 3시에 밥을 먹고 갑자기 야! 포프리쇼 가게! 얼른! 포프리쇼 처음 본 거예요? 저 처음 봤어요? 아니면 전에 본 적 있어요? 그 친구. 처음 보는데. 근데 제 강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네요. 최근에 시간이 천천히 간 적이 있어요? 숙제할 때요. 여기서 4학년으로 돌아오네요. 숙제할 때. 숙제할 때 시간이 잘 안 가죠? 네. 근데 재밌게 놀 때는 시간이? 너무 빨리 가요. 그 친구 다 알고 있네요. 이게 정답이에요.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을 때, 곤란할 때, 시간이 안 가요. 시간의 개념은 뇌가 초당 찍는 사진의 매수인데, 인간은 자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면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어버린대요. 왜냐하면 이때를 기억하려고요. 왜 기억하려고 할까요? 다음에 비슷한 환경이 오면 자기를 보호하려는 거예요. 주의하고.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여성분들 길에서 자빠져 보시라고요. 안 아프죠? 몸에서 뭐가 흐르는데 안 아파요. 끈적끈적한 뭔가가 흐르는데 난 안 아파. 이게 빗물인가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는 벌떡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의 소리도 다 들려요. 피난다 이런 게 들려요. 대박. 저 아줌마 완전 아프겠다. 나는 들리는데 안 들리는 희한한 현상을 겪게 돼요. 그때는 시간이 안 가죠.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. 근데 꼴보기 싫은 그 인간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안 가요. 서로 할 말도 없어. 참 희한해요. 예쁜 여성분하고 있잖아요.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. 이렇게 관객 중에 너무 예쁜 분들이 가끔 오시거든요. 그러면은 제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오늘은 참 정적이네요. 느낌이. 이런 정적인 모임은 또 오랜만인데요. 거기다 또 4학년에 계속 치고 들어오고. 근데 사람은 공격을 받거나 두렵거나 당황하거나 긴장하면 시간이 안 가요. 그리고는 상대방이 했던 조그만한 행동이 확대돼서 보여요. 되게 크게. 그리고 그 사람이 살짝 비웃잖아요? 그게 확대돼요. 왜냐면 내가 나를 지키려고요. 저는 그때 제가 왜 누나한테 더 그랬던 것 같냐면 제가 너무 무리한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. 공고 나온 애가 음악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온 거예요.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돌아보면 전 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. 하려고 서울까지 왔는데 내가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.
이게 진짜 올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불안한 거야. 그래서 제 생존이 되게 위협받는다고, 내 미래가 되게 불투명하다고 느낀 거예요. 근데 그때 아주 작은 거였는데 누나가 딱 그러니까 누나에 대해서 마음이 딱 이렇게 그어지더라고요. 형네 집에 자취를 했어요. 만리동이었어요. 옥탑방을 형이 공짜로 줬어요. 그런데 이제 3층에서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형하고 저하고 별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런데 어렸을 적에 왜 제가 형 얘기를 안 하냐면 참 쪼잔한 건데요. 어렸을 적에 제가 엄마랑 전화를 딱 받고 있는데 형은 이제 학교를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하고 일찍 공부를 하고 서울로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일을 했어요. 그래서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형을 처음 본 게 군대에서 휴가 온 형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. 터울이 너무 심해요. 부모님이 사이도 안 좋은데 애가 많이 있었거든요. 각방을 쓰셨는데 어떻게 애가 6이나 생겼는지 모르겠어요. 참 미스테리예요. 그때 당시에 인공수정이 불가능했었는데 각방을 오래 쓰셨는데 애가 6이나 생겨요. 참 희한해요. 그래서 형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. 그런데 형이 항상 좀 이렇게 너무 등치가 크고 무서운 거예요. 근데 제가 엄마하고 전화를 딱 받고 있는데 제가 사춘기 때여서 약간 투덜투덜 되잖아요. 중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이. 그래서 엄마가 말을 끊지 않았는데 제가 말을 딱 끊어버렸어요. 그랬더니 갑자기 형이 휴가를 나왔는데 후라이팬이 옆에 있었거든요. 근데 후라이팬으로 제 얼굴을 빵 친 거예요. 그리고는 이제 제가 형이 너무 등치가 크고 몸이 너무 좋고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이제 한마디 했죠. 아파요. 그리고는 내가 만약에 형하고 좀 이렇게 주면 왜 때려? 이렇게 하고 제가 칠 수 있었으면 그 상처가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.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저항할 수 있잖아요. 삶에 저항할 수 있잖아요. 그럼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. 근데 내가 삶에 저항할 수 없을 때, 내가 너무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,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내가 너무 능력이 없고 내가 너무 이 사태를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받은 상처는 수십 배, 수백 배 같아요. 그리고 시간이 지금 그게 형 군대 다녔을 때니까 도대체 몇십 년 전이에요. 근데 애가 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못 잊어버린 것 같아요. 왜? 내가 그때는 형이 진짜 세게 때리면 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대항할 수 없으니까. 그리고는 이제 형하고 관계가 서먹해져 버린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형네 집에서 형이 고맙게 집을 줬는데 3층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형이 텔레비를 보고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형 나 왔어 이랬는데 저를 안 보고 텔레비를 보고 왔냐? 딱 이러고 딱 끝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이후로는 형하고의 관계에서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. 형은 분명히 저한테 자기 집도 주고 뭔가 보이지 않게 형이 해준 게 있는데 저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는 이제 저도 크니까 관계를 정리해버린 거죠. 나도 이제는 형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딱 때가 오니까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누나하고도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. 그리고는 오직 저의 누나는 김미자만 남게 된 거예요. 왜냐하면 김미자는 만만해서 항상 치고받았기 때문에 제가 전혀 상처를 받은 게 없어요. 네, 항상 싸우고 엄마가 가위바위보에서 진 놈 하나 뒤지라고 하면 저희는 가위바위보를 했어요. 그리고 미자가 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죽으라고 그랬어요. 죽어! 그러니까 이 미자 누나하고는 연년생이었고 치고받고 싸웠기 때문에 상처를 별로 안 받았어요. 왜? 내가 저항하면 누나를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나하고 너무나 나쁜 일이 많았는데도 누나하고는 그게 다 에피소드가 돼버렸어요. 근데 희한하게 나이 터울이 많은 누나하고 형은 그렇게 많이 살지도 않고 그렇게 나한테 뭘 나쁘게 하지도 않았는데 한두 건의 사건으로 관계가 싹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제가 지금 큰 누나하고 형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? 제 안에서 뭔가가 정리되고 있다는 거예요. 큰 누나에게도 큰 형에게도. 오늘 강의가 그렇게 재밌진 않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형하고 누나에 대한 그게 좀 깊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강연을 13년 하면서 거의 소재로 쓰지 않았어요.
그래서 어느 날 큰 누나가 술 먹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야, 너는 왜 내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냐? 제가 누나는 또라이잖아 라고 속으로 얘기를 했어요. 누나 얘기할 게 뭐가 있어. 누나는 그때 가위 못 가져가게 했잖아. 찍게 하고. 나 지금 가위 겁나 좋은 거 살 수 있어. 야, 가위 장난 아니야. 진짜. 나 밥도 집게로 먹을 거야, 누나. 밥도 잘라 먹을 거라고. 뭐든지 잘라 먹을 거야. 이번 주에는 큰 누나하고 형한테 한번 전화를 하든 찾아가 보든 뭘 해보려고요. 매형이 돌아가셨거든요. 근데 희한하게 매형 돌아가셨을 때도 누나가 그렇게 슬프고 있지 않았어요. 왜냐면 내가 상처받은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상황이 돼도 안 풀어지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해가 되니까 풀어지는 거예요. 아, 누나하고 형이 그렇게까지 나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니구나.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 작은 행동을 수십 배, 수백 배 확대해서 기억하고 저장했구나. 이게 이해가 돼요.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가 되면